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순간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몸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뿐인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은 것처럼 텅 빈 피로감이 밀려오는 날, 누군가와 크게 소리 높여 싸운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대화, 평범한 식사 자리였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고 알 수 없는 불쾌감과 자책감만 남아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소진, 이모셔널 익서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로감은 결코 여러분의 체력이 약하거나 예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교묘하고 조용하게 소진시키는 사람들, 이른바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대놓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 같은 부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는 악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다정하며 심지어 내 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직장 동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힘들게 만드는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인간 유형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들이 왜 우리를 타겟으로 삼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적 결핍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당장 써먹어야 할 구체적인 대처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는 만년 피해자 유형입니다. 이들의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직장 상사는 늘 자신만 괴롭히고 친구들은 이기적이며 심지어 오늘 비가 오는 것조차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가해자고 자신은 한없이 순백하고 가여운 피해자일 뿐입니다. 처음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깊은 동정심을 느낍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게 라며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위로를 건네도 이들은 곧바로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찾아내어 전시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 넌 원래 멘탈이 강하니까 내 마음 이해 못하겠지.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학습된 무기력과 피해자 정체성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타인의 동정과 관심을 얻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은 문제를 함께 해결할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불평불만이라는 쓰레기를 무한정 쏟아부을 감정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조금이라도 거리를 두려하면 이들은 즉각 태도를 바꿉니다.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나만 버려졌네. 라며 여러분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을 한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전락시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은 수동 공격형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앞에서는 화를 내거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상대를 찌릅니다. 모두가 웃는 자리에서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비꼬기를 던지거나 일부러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도 얼굴 표정은 태연함을 유지합니다. 카톡을 읽고도 하루 종일 답장을 안 하다가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빠서 못 봤네 라며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치게 만듭니다. 가장 교묘한 무기는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데 있습니다. 참다 못한 여러분이 기분이 상해서 따져 물으면 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농담한 건데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알았어. 내가 숨 쉰 것도 다 내 잘못이네. 됐지? 분명히 상처받은 건 나인데 상황이 끝나고 보면 내가 혼자 과민 반응을 하고 별것도 아닌 일로 분위기를 망친 속 좁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가스라이팅입니다. 수동 공격형 사람들의 내면에는 사실 엄청난 열등감과 갈등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화를 냈을 때 돌아올 상대방의 반격이 두려워 정면 승부는 피하면서도 상대를 통제하고
우위에 서고 싶은 비겁한 욕망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갈등을 피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에게 투사하여 결국 여러분이 악역을 맞게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이기적인 통제자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경계선 침범형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정함은 통제라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심리적 안전거리, 즉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불쑥 전화를 걸어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내 사적인 연애사나 경제적인 상황을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내가 대답을 피하거나 선을 그으려 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친밀함을 내세웁니다. 내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니?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공유 못해? 나 진짜 섭섭하다. 이들에게 거절은 곧 나에 대한 모욕이자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불안정 애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과 내가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과 자신을 완전히 한 덩어리로 융합시켜야만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상대방의 선을 함부로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위해 해주는 조언이라는 포장지 속에 내 삶을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이기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만년 피해자, 수동 공격형, 경계선 침범형,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년 피해자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수동 공격형은 자신의 꼬인 열등감을 풀어낼 투사판으로, 경계선 침범형은 자신의 불안을 잠재울 통제수단으로 나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장 위험하고 뼈아픈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참아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해주면 저 사람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고 변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의 행동은 어제 오늘 생긴 실수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굳어진 생존 방식이자 인격의 구조 자체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고이지 않고 결국 물을 깃던 사람만 쓰러지게 됩니다. 타임의 결핍을 내 에너지로 채워주겠다는 오만하고도 슬픈 착각에서 당장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들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진심을 다해 호소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또 다른 빌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실전 대처법은 바로 회색 돌멩이 기법, Grey Rock Method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밋밋하고 회색빛 도는 돌멩이처럼 어떤 감정적 동요나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연 피해자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어머, 정말 힘들었겠다. 어떡해? 라고 공감하는 대신 눈을 맞추지 않고 건조한 목소리로 그랬군요. 많이 바쁘셨겠네요. 하고 대화를 차단하십시오. 수동 공격형이 농담인들 왜 예민해? 라고 찌르면 화내지 마십시오. 정색하고 똑바로 쳐다보며 나는 그 농담 재미없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감정을 뺀 사실만 단호하게 전달하십시오. 경계선 침범형이 너 걱정돼서 그래 라며 선을 넘으면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이 섭섭해하고 화를 내더라도 절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미안해야 할 대상은 불평을 늘어놓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그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상처받고 지친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간관계는 무조건 사람을 많이 더하고 안고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과감하게 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용기 있는 정당방위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만나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비극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혹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난 용기 있는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지금도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 다정함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에게만 아낌없이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타임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마음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